삼성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극우 정부의 차별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보조금 중에 갤럭시만 최저가의 보조금이 책정되었지요. 그러니 갤럭시 사고 싶어도 물먹여자 먹기로 타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요. 삼성 로고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자국 통신사들의 이름을 붙여 갤럭시라고만 광고하지요. 지금에 와서 갤럭시가 많이 차고 올라왔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샤프나 소니 따위를 갤럭시에 비교하는 자체가 언어도단이지요. 그것이 독자의 반응이고 다음은 기사의 내용이다. 일본인들의 한국산 제품 불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는 일본 내에서 연간 단 4대 정도만 팔렸고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한국폰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장이 전세계 트렌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세계 판매 1위를 지켜온 바 있습니다. 삼성 로고만 찍혀 있어도 신뢰를 가지고 사려는 이들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조사에서 삼성은 구글에 이어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2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팔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나 전자산업에서 일본을 능가해버리자 일본 정부나 우익들이 반한 정서를 부추겨 불매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불매는 더욱 거세진 바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대놓고 항의를 했고 도쿄 매장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일본 내 삼성의 점유율은 17%까지 올랐다가 2016년 3.4%까지 폭락했던 상황입니다. 2018년 조사 때도 삼성의 점유율은 3.6% 정도였습니다. 허웨이가 9%였으니 한국에 대한 불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삼성 로고 대신 갤럭시를 넣어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불매가 확산됐을 때는 구로다 산케이 논설위원이 한국인들의 불매를 조롱하며 한국인들은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삼성 스마트폰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열받은 삼성전자는 일본산 부품 걷어내기 작업을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했죠.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일본 스미토모에서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빠르게 초박막 강화 유리 유트로 대체하며 스미토모를 밀어냈습니다. 삼성은 국내 기업 도우인시스와 협력해 유트 기술을 개발해냈고 폴리이미드는 갤럭시 폴드 1세대까지만 사용하며 일본산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노펙스는 일본이 장악했던 스마트폰 톰 스위치까지 국산화에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곧바로 삼성전자 실사를 통과해 현재 제품까지 탑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탈일 본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젠 일본 기업이 와서 빌어도 이미 늦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 일본인들이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1분기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스마트폰 100만 대를 판매하며 13.5% 점유율로 2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샤프와 소니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에서 샤프가 10%, 삼성전자가 9.7%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대비 애플을 포함한 모든 제조사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삼성만 홀로 판매 대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제품 출시 없이도 점유율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 시장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는 일본 내에서는 4월 21일 출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크게 호조를 보여 2분기에도 엄청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DD와 NTT 도코모를 통해 2주간 사전 판매를 진행했는데 전작 대비 50%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일본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는 일본 1위 통신사로 현지 점유율이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는 NTT 도코모의 월간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에
오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2위는 애플의 아이폰 13,128GB이 차지했고 갤럭시 S22 기본 모델은 3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 내 스마트폰 판매량 규모는 3,300만 대 정도인데 이런 추세라면 삼성이 500만 대 이상도 팔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최대 규모 쇼케이스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과 현지 통신사들과 진행한 프로모션을 통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일본 통신사들이 최근 3G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신형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통사들이 5G 운영을 위해 삼성전자 장비를 쓰면서 그의 최적의 호환이 되는 갤럭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삼성폰을 쓰느니 차라리 아이폰을 사겠다는 분위기가 상당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6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내 한국산 부품 비율이 밝혀지자 일본인들이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아이폰 13에는 한국산 부품이 30%나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작보다 한국산 부품 채택 비율이 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카메라 렌즈, 올레드 패널 등 애플의 핵심 부품에 한국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어라, 일본제 부품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소니 등의 일본 메이커에도 삼성제 올레드 패널이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굉장하네요. 한국 이렇게 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싼 휴대폰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일본이 꾸준히 1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역전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비싼 애플 아이폰이 많이 팔리지만 한류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삼성 프리미엄폰 수요도 엄청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폰 꾸미기 폰꾸 트렌드가 번지며 갤럭시 Z 플립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Z세대를 중심으로 4차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한글로 상품을 홍보해야 팔린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ABC마트가 일본에서 뉴발란스 러닝화 새 모델을 출시하면서 광고 포스터와 영상을 한글로 도배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시작된 4차 한류 시대엔 패션, 음식, 인테리어 등 일상 전반에서 한국문을 소비하는 Z세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선 또한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집에서 한국에 있는 것처럼 즐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참이슬 광고에서는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어 대사를 하는 등 드라마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29세 이하 젊은 층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쿄에서 한류 축제인 케이콘이 열렸는데 순식간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현지 언론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14만원 정도인 콘서트 티켓 2만 2천여 장이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트와이스가 도쿄돔에서 2년 만에 콘서트를 개최했을 때는 이때도 입장권 15만여 장이 순식간에 매진돼 놀라움을 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본 내 삼성폰 판매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7,400만 대를 기록했고 전 세계 점유율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즈 이슈에도 해외에서의 출하량은 양호했고 갤럭시 A 시리즈 또한 선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삼성이 일본 내에서 크게 두각을 보이자 샤프와 소니가 신제품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화질에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샤프는 뒷면 카메라에 4700만 화소를 적용했고 소니 또한 카메라 성능을 높여 삼성을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소니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해 LG전자의 빈자리를 노리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내부 협의를 한 것으로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국내 이통 3사가 아닌 자급제를 중심으로 판매에 나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소니는 2009년 엑스페리아를 앞세워 국내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보인 엑스페리아 X1은 80만원대로 상당한 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사 대비 가성비가 낮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신제품을 출시해 삼성보다 더 비싼 200만원대 가격에 팔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소니가 되지도 않는 신제품을 내놓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선보이면서 소니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자신들도 외부의 카메라 성능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미지 센서 점유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소니를 잡고 이미지 센서 시장 1위에 오른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은 45%였고 삼성전자는 26%로 2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소니와 동급인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발표했으며 수출 규제 직전인 2019년 5월에는 6,400만 화소를 내놓으며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를 타겟으로 수출 규제를 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를 극복하고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고 현재까지 최상위 스마트폰에 적용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내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도 이런 고화질을 찾는 일본인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출시해냈습니다. 이는 2023년 출시될 갤럭시 S23에도 탑재될 예정인데 일본 내에서도 크게 이슈가 돼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의 행보에 소니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 상황입니다. 소니는 이미 2020년 3월 자존심을 접고 삼성 이미지 센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더 뛰어난 제품을 받기 위해 삼성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수출 규제를 가해도 한국의 도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더 기술력을 높여 일본을 확실히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전자는 한국이 슬슬 추월하는 중인데 정밀기계 쪽은 아직까지는 일본이 앞서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은 한국 제품 해방 후 75년간 불매해왔어요. 한국 기업들 결국 하나도 정착 못했죠. 한국 제품을 사느니 오히려 품질이 훨 떨어지더라도 중국 제품이나 대만 제품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최소한 100년간은 일본 제품 불매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 기준 삼성보다 소니 성능이 패급으로 아는데 소니 거 사는 사람이 있나. 한국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구상 파렴치 족속인 일본과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